네, 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오늘의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임직원들이 최대한 행복한 조직 생활, 최대한 행복한 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회사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45분 동안 함께할 한유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에 최대한 준수해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사전에 안내 드리면서 저만 마스크를 벗고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실시간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소통을 하면서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선생님 일을 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요, 선생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돈 벌려고 일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돈 벌려고, 집 살려고,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분에게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교육생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좀 찡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선생님들은 돈을 벌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 사장님들께서 나만의 아이템,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인 소득을 벌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지 참 다양하게 머릿속으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남은 인생들을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투자를 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씀씀이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과정 들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매매하겠다 또는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겠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무언의 소득들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들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인은요, 돈을 벌어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회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회사, 기업의 최종 목표 또는 우리 사장님들의 최종 목표. 네, 회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의 최종 목표는 성과 창출을 통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윤 창출이 조직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는 이윤 창출을 통해 매출을 잘 달성을 해서 성과를 일으키는 것이 조직, 기업, 회사의 목표이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저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이제 우리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나 경영학에서 GWP라는 말이 있습니다. GWP.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말인데요.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성과 창출을 통해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최종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돈을 벌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곳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즘 기업들은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만 벌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외적인 소득을 벌어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적인 보상인데요. 외적 소득은 조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금전적인 재화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나 이 회사에 다녀. 나 여기서 일해. 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세 글자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부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유튜브에 이익 창출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조직의 목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익 창출을 통한 이제 외적 소득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내적 보상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일에 대한 의미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일의 의미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의 의미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 그러면 일의 의미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일의 의미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일을 하시면서 일의 의미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앞에 서 있는 이제 강사인 저는 일을 하면서 일의 의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조금 일의 의미감을 느끼시나요, 강사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또는 강의에서 전달드렸던 학습 내용들을 통해 우리 학습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오늘도 조금 영향력을 잘 발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일의 의미감을 많이 느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사장님들께서 정말 많이 들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 생활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을까?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급 많은 회사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집에서 가까운 회사요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족 같은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돈 많이 주는 그쵸 월급과 같은 단어죠. 그리고 워라밸이라고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가까운 월급, 가족 같은 돈 많이 주는 일하기, 워라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급여가 조금 높은 그리고 가족 같은 그리고 이제 워라밸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편한 가족 같은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 조직 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한 3개의 회사를 다녔는데요.
가족 같은 회사보다는 정말 성과 창출을 위한 회사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팀원들 간에는 뭐 이제 가족처럼 정말 끈끈한 우애나 아니면은 가족 같은 뭐 따스한 정들도 물론 느끼기는 했었지만 성과 창출이나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랬던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복지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지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조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원했던 복지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휴양지 있죠. 해외나 국내로 조금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휴양지적인 부분 아니면 자기 개발비 같은 자기 개발에 대한 복지를 바랬고 또 아니면은 연차나 월차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복지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었을 때는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계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회사의 지원이 조금 될 수 있었던 복지를 좀 바랬던 것 같고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는요.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복리후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일러스트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점심시간이 여유롭게 두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회사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이죠. 그런데 그래도 복리후생이 조금 좋은 회사들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점심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이 많으면 1시간을 꽉 채워서 쉬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구내식당에 가거나 또는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후루루루루 이렇게 빨리 먹고 회사 자리에 복귀해서 업무에 매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의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을 반드시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사업주분들 또는 이제 운영진들 분들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또 일러스트에서 그럼 퇴근 시간이 2시간 늦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뒤에 부장님처럼 보이시는 분들께서 다들 주말에 뭐 없으면 등산 어떤가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등산 같은 이제 팀원들과의 시간 우리 좀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복리후생일까요? 이런 것들도 자,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 무겁지 않은 스케줄을 생각해보자. 가족, 친지, 건강 관련 기가 막힌 핑곗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등산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할까요? 라는 질문에 내가 일하기 좋은 회사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리고 워라밸 있는 회사에 다니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일하기 좋은 회사 그리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회사 이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좋은 회사 워라밸의 구조 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서 워라밸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들께서 좀 어렵겠지만 구축을 하면서 우리 임직원분들, 종업원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함께 일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한 15분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 페이지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워라밸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 들지만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은 회사, 복리후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사람들이 복리후생 좋은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복리후생의 변화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뒤에 모두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정책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하고 싶은 회사 복리후생의 의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지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지 좋은 회사, 어떤 사람들은 복리후생 좋은 회사, 어떤 사람들은 복지 좋은 나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복지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라고 나오면서 아래쪽 하단에 요약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 회사에 조금 연결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임직원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복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세계 10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집중을 육성키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유형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강한 삶,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30년까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쾌적한 나라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사는 삶,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의 질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증진을 계속 시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야는 의료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 지원, 그리고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왜 이제 우리 정말 많은 대선 주자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자신의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대선 항목들을 막 공약들을 내세울 때 이러한 삶의 질의 유형들을 조금 더 복지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설하시는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 요소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실천을 위해 노인성 질환부터 그리고 범죄 감시 및 보안, 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장애인 노인 자립 지원, 그리고 감성문화 콘텐츠 개발과 같은 다양한 중점 요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집중하고 육성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사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D 용어 사전에서는 복리후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이란 조직이 구성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하죠. 조직이 구성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보너스, 그리고 특별 상여, 주식 배당, 유급 휴가, 그리고 유급 병가의 재정적인 급부와 그리고 보험 급여, 휴가 시설 이용, 그리고 유연한 업무 스케줄, 여행의 기회, 은행 서비스, 훈련과 개발 이렇게 비화폐적인 급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이 삶의 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너스나 상여, 주식, 유급휴가, 재정적인 것들, 그래서 경제적인 복리후생과 휴가 시설이나 그리고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스케줄을 배려하는 것들, 또는 여행의 기회를 주는 것들, 또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이렇게 비화폐적인 복지적인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리후생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산업혁명 전에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었죠. 전쟁 직후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공지 또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나라가 정말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을 들으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산업혁명 그 시기 때 얼마나 어렵게 일했냐 하고 이제 예전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소환해 보시면은요. 정말
정말 어렵게 일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교육과 같은,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디지털, 그리고 뭐 AI, 디지털 기술, 온라인 마케팅, 정말 많은 것들이 디지털적인 요소들로 변화를 경험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이 보통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 사장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몸을 쓰셔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육체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재화를 일으키는, 또는 무엇을 발견시키고 또는 이제 나라를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리후생은 우리나라의 초기 가부장적인 온정주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임직원들에게 거의 아빠 같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왕이면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회사에 다니는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복지적인 부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적인 부분이 사회 보장으로 확산되면서 법적인 합법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다양한 복리후생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택적 복리후생, 또는 이제 여러분들 비화폐적인 복리후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직원 및 조직원 가족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여 또는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 물질적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 보험금, 경조금, 각종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사회에는 이러한 복리후생은 기본적 노동 조건을 보완하는 부가적인 근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정말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고 복리후생의 규정을 마련해서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의 구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과 같은 것들, 그리고 문화와 여가활동 지원 관련적인 복리후생,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나 경조사 등 기타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요즘 직장인들이 복리후생 좋은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복리후생 좋은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 직장인이 생각하는 직장 만족 점수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 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이럴 때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직장 만족도에 대한 것이죠. 내가 일을 통해서 도전적인 업무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업무 자신감을 느꼈을 때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든든한 동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직장 생활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만족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의미감을 느꼈을 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밑에 보시면은 워라벨 한번 볼까요? 워라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과 삶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때 직장에 대한 행복감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지키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게니까요. 그렇죠? 최대한 내가 열심히 더 일해서 우리 가게를 번창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라이프를 지키지 않고 정말 회사 일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복리후생 좋은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랑도 조금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과정에서도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강사님께서 언급을 드렸지만 요즘 우리 MZ세대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인데요. MZ세대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존의 X세대와 그리고 전쟁 직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와의 정말 많은 갈등들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존 세대라고 하는 X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왜 이런 잦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세대 간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많이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기존 세대,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먼저 내 개인의 삶, 그리고 가족보다 조직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조직을 성장시켜야지 내가 더 잘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도 성장기에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조직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은 이분들에게 충성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세대들은 한 번 들어간 조직에서 정년까지 일해야지, 20년, 30년은 무조건 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어떨까요? 조직이 개인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회사가 나의 인생을 끝까지 뒷받침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라고도 하고요. 조직과 개인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력의 차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세대들은 빠른 경제 성장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세대들은 개인과 조직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면 요즘 세대들은 조직에 헌신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 기존 세대들은요,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양으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근면성실해, 저 사람 정말 회사 생활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어떨까요? 엉덩이를 굳이 의자에 바짝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지만 일을 잘하는 것일까? 업무의 시간과 결과와 이제 상관없이 질적 수준입니다. 질적 수준.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상사의 퇴근 여부와 무관하게 퇴근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세대는 퇴근 후에 이제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친목도모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고 MZ세대는 퇴근 후에 자신의 라이프를 즐기는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워라벨이라는 것은 2018년도 우리 김난도 교수님께서 트렌드 코리아 2018 책에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단어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벨의 제고를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혁신 10
10대 제한을 발간하면서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Z 세대들이 자신의 라이프와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들을 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MZ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 후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 퇴근을 기본적으로 한 퇴근 후의 업무 연락 자제, 그리고 업무 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다양한 이제 더 행복하게 조직 생활을 하자라는 워라밸을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근무 이제 방법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MZ 세대 그리고 복리 후생에 대한 뜻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워라밸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복리 후생의 변화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즘에 취준생이나 직장인들이 연봉보다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 일하고 싶은 기업들은요, 복지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베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연봉도 중요하지만 복지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이 연령대를 보시면은요, 54.5% 20대들이 훨씬 더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우리 복리후생, 정시퇴근, 4대 보험, 상여금, 자기계발급, 야근수당 지급 이 정도를 복리후생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조금 전까지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기업의 이제 정규직 또는 뭐 이제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리후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바를 하는 회사에서 복리후생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이런 4대 보험이나 또는 정시퇴근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일을 정해진 시간만큼 딱 채워서 했을 때 뭐 유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장님께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복리후생을 바라고 있지, 뭐 이렇게 선택적 카페테리아 같은 복리후생을 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우리 사장님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대 보험, 뭐 자기계발급, 그리고 정시퇴근, 야근수당 지급 요 정도 우리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복리후생이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도 안 돼, 복지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 요즘 기업들에서는요, 이러한 것들도 도입을 해서 복리후생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는 것인데요.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왜 맛있는 음식,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듯이 기업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4대 보험이나 뭐 상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노동자가 또는 임직원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필요에 맞춰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왜 임직원들의 대다수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었냐면 나에게 맞는 복리후생은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회사에 취업한 20대 초반생들이 뭐 이제 자신의 미래 노후에 대한 복리후생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또는 20대 초반생들에게는 자기계발이나 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뭐 가계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리후생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복리후생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댓글로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모두 다 마음에 드는 회사는 없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것들을 알고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복리후생 제도가 노동자 개개인이 그것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인 똑같은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은 기본적인 골격은 복리후생 제도의 종류에 있는 가운데 노동자가 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즘 기업들에서 어떤 복리후생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놀랍다, 심쿵복지라고 하네요. 자, 우리 빅히트 엔터라고 합니다. 요즘 10대, 20대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죠. 네,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는요, 임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 그리고 이제 휴게실, 게임기, 샤워실, 사원증 등, 그리고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자율근무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체력 단련실,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에 보답하는 퇴직금, 그리고 특근수당, 4대 보험,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휴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최고의 복지는 빠른 퇴근과 그리고 높은 연봉, 그리고 다양한 휴가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리후생의 변화 사례, 다른 기업의 사례도 한 가지 보고 있는데요. 편안한 회사 생활, 건강이 최고, 그리고 넓은 세계로 하고 해외 연수 기회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가족 친화 중심, 장기 근속 포상, 경조사 지원, 고민 타파, 개인의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이 자금 대출을 지원해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10년, 20년 근속자를 위해서 여행을 지원한다라는 것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복리후생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기업의 사례, SR의 사례인데요. 가족을 위해서는 자녀 학자금, 그리고 이제 대학기 자금제, 그리고 부조금, 경조비, 상주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건강 검진의 복리후생이 있고, 그리고 취미나 레저를 지원하는 휴양시설, 선택적 복지제도, 그리고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취미레저 지원, 그리고 회사 생활을 위해서 승무원들의 숙소를 운영하고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러한 복리후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듀윌이라는 회사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워라벨의 꿈을 이뤄준다라는 것이죠.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차 출근제는 요즘 회사들에서 정말 많이 도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을 자신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딱 채워놓고 퇴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훌륭한 복지의 워라벨 조성까지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복리후생 좋은 회사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 이제 규모가 조금 작아서 이런 복리후생까지는 조금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와 더불어서 가게가 성장하면 임직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선택적 복지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것은요. 복리후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 아니면 이 사람의 주거 환경이나 이 사람의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 그래서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고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원하는 복지는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왜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령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20대, 30대의 임직원들이 많다라고 하면 20대, 30대들이 선호할 만한 복지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중에 40대, 50대들의 좀 어머님들, 이모님들이 많이 근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원할 만한 복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MZ들은 이럴 때 행복해요라고 하죠. 업무 의미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대인 관계 구축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인 관계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복리후생 좋고 연봉 높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관계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행복감을 좀 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 느꼈을 때 불행하다라는 감정보다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행복한 조직 생활, 행복한 회사 생활, 행복한 우리 이제 가게 분위기를 위해서는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최고의 복리후생으로 우리 행복한 가게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하고 싶은 회사 복리후생의 의미 한번 보셨고요. 복리후생 좋은 회사를 선호하는 이유, 복리후생의 변화 사례, 모두가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까지 우리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담 크란트 박사는요, 삶의 세 가지 방식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만큼 되돌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성공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테이커, 매처, 기버 이렇게 한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베품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내가 이렇게 많이 우리 임직원들에게 베풀면 내가 남는 것, 우리 가게에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충분히 이제 가게 경영을 위해서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 보실 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베품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에너지를 우리 회사 내에서 일으킬 수 있고, 그 따뜻한 에너지와 행복한 분위기, 행복한 이 임직원들의 행복한 마인드는요, 이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고객사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임직원들이 행복하면 그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다 제공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처럼 베품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공 사다리에 오르는 가게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내 유튜브랑 그리고 지식 배움터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분 넘게 조금 경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우리 애쓰셨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